자, 그 6번 보죠. 전산 지적 공부.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제 컴퓨터로, 그냥 컴퓨터로 하는 걸 전산 지적 공부라 그래요. 컴퓨터에 입력한 거. 자, 지금까지 한 종이로 이제 적은 거죠. 그죠? 종이로. 예, 전산으로 이제 바꿨다는 거죠, 이제. 자, 1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지적 공부에 등록할 사항, 동그라미 치세 정보 처리 시스템. 이게 전산입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자기 디스크 지적 공부로 본다. 이걸 전산 지적 공부 또는 정보 시스템 공부라 그럽니다. 컴퓨터에다가 입력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겠죠. 그죠? 전산으로 들어가니까 2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배운 이 전산이 아닌 자, 종이로 된 공부는 자, 이게 이제 어디다 이제 두느냐면 종이니까 우리 시청, 안동시청 청사에 이게 보관되어 있단 말이야. 청사에 보관되어 있어. 그럼 이걸 떼려면 시청에 갔어야 돼.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전산으로 다 됐으니까, 그죠? 전산으로 다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까지도 보존하게 됩니다. 그 2번 좀 조심하면 2번 지적 공부를 동그라미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하는 경우는 줄거세요. 관할 시도지사까지 보존해 줄 의무를 부과했어요. 관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적 정보관리 체계를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전산 지적 공부는 자, 시군구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까지도 영구로 보존해야 됩니다. 이게 해킹 때문에 그래요. 해킹 때문에 관할 시도지사도 영구 보존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오른쪽 갑니다. 제3절 지적공부 보존과 관리. 자, 1번에 지적공부 보존은 동그라미 1번에 영구 보존 줄거든. 영구로 보존합니다. 자, 동그라미 기업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다가 시청 군청, 구청에다가 지적소고를 설치해가지고 지적소고에다가 지적공부를 영구 보존합니다. 영구 보존한다. 자, 그리고 니은에서 동그라미 니은, 그 두 번째죠. 지금 카드화돼서 카드 종이를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등등은 자, 카드가 너무 무겁잖아. 100장 단위로 바인더로 넣어서 보관합니다. 몇 장이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합니다. 무거우니까 100장 단위야. 1000장 단위고 아니고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자, 2번. 자, 지적 공부를 시청 바깥으로 반출은 원칙은 금지돼요. 예외적인 경우 이제 시도지사 승인 받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자, 지적 공부는 해당 시청 바깥으로 지적 공부를 반출하지 못합니다. 이거 반출하면 위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다만, 요래 오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군구청 청사 바깥으로 반출할 수 있어요. 그 예외 2개 나온다. 특히 니은 조심하고, 니은, 관할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지적소고 설치 기준에 1번만 기억하죠. 자, 지적소고는, 자, 책이 썩으면 안 되잖아, 종이가. 영구니까 지적소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한 사무실 바로 옆에 연접이야, 연접하여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등사해줘야 되니까, 옛날에 등사.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자, 양가로 2번 갑니다. 2번. 자, 지적 정보에 대한 정보, 전산입니다. 전산 공부는 아까 시도지사도 영구 보존하라고 그랬어. 동그라미 1번. 지적 공부를 동그라미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을 통하여 기록 저장하는 경우는 동그라미 저 관할 시도지사까지 올라갑니다. 자,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경북도지사, 그리고 안동시장, 예천군수, 강남구청장은
지적 공부를 지적 전산 시스템의 연구 보존합니다. 자, 지금 종이로 된 것은 바인더 가지고 연접한 시청에 보관하는데 전산은 시청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연구 보존합니다. 자, 2번 내려오죠. 지적 공부 눈으로 보는 게 열람 그리고 등본 발급받으러 갑니다. 자, 양가로 1번 지적 공부 열람과 등본 발급 신청입니다. 자, 1번이 원칙이죠. 현재 지적 공부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안동시청에 있어요. 안동시청까지 가야 돼. 열람하려면. 자, 1번 지적 공부를 열람 눈으로 보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는 자는 동사무소 가면 안 됩니다. 안동시청으로 가야 돼. 해당 지적 소관청에 시청에 가서 눈으로 열람하거나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산으로 가면 다르겠죠. 전산. 자, 2번 조심. 동그라미 전산.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는 경우는 이제 전산돼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면 되겠죠. 동사무소 가도 돼요. 이제 경기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줄거세요.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산으로 기록된 공부는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돼. 자주 나와요. 자주.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3번은 실행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76페이지고 4번 갑니다. 제목에 줄거.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자, 지적정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되겠죠. 국장이 설치합니다. 1번 설치. 줄거세요. 국장이에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은 외워야 돼. 국장은 지적 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 줄었죠. 지적 정보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국장이 설치 운영한다. 지적 정보 전담관리기구는 국장이 설치 운영한다. 반드시 외워줘야 돼. 국장이 나오는 거는. 자, 5번 갑니다. 지적 공부 복구야. 자, 안동시청에 불 났어요. 올라가지고 지적 속에 불이 났어. 불이 다 없어졌어. 뭐 또 탔어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복구야. 그 다음 두 번째, 전산에 됐는데 전산이 해킹 당했어요. 해킹 당한 것도 복구해야 되겠죠. 자, 그겁니다. 복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옛날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원본 가지고 복구합니다. 원본. 그 점을 기억하면 돼. 이거는 직권으로 하겠죠. 직권으로. 우리 소유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인 직권을 복구하면 옆에 저거 직권 복구입니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 불났으니까 지네들 공무원이 직권을 복구해 줘야 돼. 자, 갑니다. 1번 동그라미 의.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이 뭐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 공부의 전부나 일부가 자 동그라미 멸실이 되거나 시계에 불났다는 거야. 훼손된 경우는 그 멸실이나 훼손 당시의 지적 공부와 부합 같으면 일치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 이게 관계 자료 지체 없이 직권으로 지적 공부를 복구해야 돼. 직권을 한다는 거요. 직권. 그 다음 2번은 이제 전산입니다. 전산이 해킹 당한 거. 2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의한 지적전산 자료가 해킹당했죠. 멸실이나 훼손되면 이때는 지체 없이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요. 복제된 지적전산 자료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전산이니까 전국적 통일이죠. 국장한테 보고하고 복구합니다. 자, 2번 복구 자료 중요 표시하세요. 이걸 찾아내요. 자, 지적 공부할 때 복구할 자료는 뭘 보고 복구할까? 옆에 적으세요. 완성본이라고 적어. 완성된 거 가지고 복구해야 돼. 중간 거 가지고 하면 안 돼. 완성본. 자, 두 개를 나눠야 되겠죠. 자, 지적 공부 그러면 대표가 뭐야? 토지대장이야. 자, 토지대장이 대표입니다. 자, 토지대장은 대표적으로 자,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가 돼 있죠. 두 개를 나눈단 말이야. 토지 표시 복구 자료하고
소유자, 복구자 이렇게 나눠요. 항상. 자, 그러면 토지 표시 복구자를 소유자, 표시자. 자, 아까 했죠. 소유자는 등기하고 일치시켜야 되잖아.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그랬어? 대장이 우선한다 그랬어? 이거 우선한다 그랬어. 그러면 요거 가지고 복구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부 자체를 안 주잖아. 안 주니까 뭐가 있어?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걸로 요렇게 복구한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그래서 소유자가, 그럼 밑에 2번부터 먼저 줄 거. 소유자에 관한 복구자료. 소유자에 관한 복구자료입니다. 자, 소유자에 대한 복구자료는 줄 거세요. 부동산 등기부나 등기부 또는 판결받아야죠.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한다. 아니 기억해야 돼. 소유자에 대한 복구는 등기부나 확정 판결이 있어야 복구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올라오세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자료는 완성본이라고 그랬어. 자, 기억 보세요. 지적공부 등본, 옛날 완성 등본이죠. 니은 청량 결과도죠. 결과도, 준비도 X야. 준비도 가지고는 안 돼. 결과도 가지고 복구해야 돼. 그 준비도 X. 다음 디귿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다음 리얼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 증명 서류. 미음 지적소관청이 작성했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 증명 서류. 비읍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복제된 지적공부. 이거는 전산일 때 복구하는 거죠. 다음은 시옷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되겠고, 만약에 준비도, 계획도 이런 거 나오면 X야. 완성돼야 돼. 준비도 X, 계획도 X 이렇게 됩니다. 자, 4번에 지적공부 복구 절차는 뭐 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79페이지 갑니다. 자, 맨 위에 4절. 자, 지적에 관한 자 기타 공부로서 자 1번 중에 표시하세요. 지상 경계점 등 앞에는 지상의 동그라미 쳐. 자, 포인트가 지상이면 땅 위에 경계점을 설치했다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만들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옆에다 적어. 요거는 지적 공부가 아니다. 지적 공부는 아니다. 아까 지적 공부 7개 안 들어가잖아요. 지적 공부가 아닌데 소관청이 이제 작성해서 관리합니다. 가끔 나온다. 동그라미. 지적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자, 땅 위에 동그라미 지상 땅 위의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야. 도면상 경계가 아니고 땅 위에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해야 돼. 지적 공부는 아니야. 자, 쉽게 해서 이제 자 청량을 했어요. 자, 예컨대 이쪽은 갑의 땅이고 이런 을의 땅이야. 서로 이제 경계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둘이 이제 청량해야 될 게 실제 땅 위에 이렇게 청량을 했어. 청량하면 이게 말뚝 박는단 말이야. 말뚝을 어디다 박아놨는지 등록해 놓으라는 거야. 말뚝. 그게 경계점이야. 자, 1. 등록 사항 갑니다. 1번 이유는 다 적죠. 소재 지번은. 자, 갑니다. 3. 경계점의 좌표가 나왔죠. 그럼 뭐 어느 지역이야 이거는? 신도시죠. 그럼 가라앉아 나오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4번 경계점 나오죠? 경계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설명한 도면.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야. 경계점 사진 찍어놓은 파일이죠. 사진 파일. 그 다음에 7번 경계점 표지의 종류. 나무말뚝인지 쇠마을 쪽인지 종류 및 경계점 위치야. 6번 중에 표시하세요.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와. 자, 공부상의 지목하고 아까 지목은 어디 적는다 그랬어요? 무슨 공부? 까먹었죠. 지목은 어디다 적는다 그랬어? 두 군데 적는다 그랬잖아. 대도 그죠? 대장하고 도면에만. 그 공부상 지목명하고 실제 토지용 지목을 같이 적어야 돼. 이게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특히 6번은 굉장히 답으로 많이 내.
나머지는 쉽잖아. 1번, 2번은 공통점이고 4번은 경계점, 5번도 경계점, 7번도 경계점 이렇게 나오니까 쉬운데 6번은 경계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용 지목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양식 나오죠. 그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일단 지적 공부다, 지적 공부가 아니다. 아니다. 그거 좀 기억하고. 그 밑에 나오죠. 바로 토지 소재. 집은 바로 옆에 뭐 나오죠? 공부상 지목. 실제 토지용 지목. 적어볼까요? 공부상 지목은 답이야, 답. 근데 실제 토지용 지목은 과다.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면적. 자, 그 밑에 가장 중요한 위치도 나오죠? 위치도. 말뚝이 어디 박혀있냐 위치도 토지의 위치를 나타낼 계략적인 도면입니다. 계략적 도면. 계략적 도면. 그리고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자 경계점 위치 설명 도면. 그죠? 경계점 말뚝박은 도면입니다. 척점 어디냐, 척점거리 어디냐, 그 다음 바로 옆에 경계점 사진 찍은 사진 파일 이런 거야. 이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이건 지적 공부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소관청이 작성해서 관리합니다. 오른쪽 2번 갑니다. 10번 색인표도 이거 임의적이라서 임의적. 둘 수 있다야. 둘 수 있다. 10번 색인표는 그냥 1, 2, 3, 4 적은 거예요. 10번 색인표. 자, 10번 색인표란 필지별로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10번 부여지역별로 작성해 놓은 표야. 10번 색인표. 자, 줄거서 이제 10번 소관청은 지적 도면의 관리에 필요하면, 자, 줄고 나가죠. 10번 부여지역마다 일람도하고 10번 색인표를 갖춰 둘 수도 있다. 안 둘 수도 있어요. 그 두 개. 일람도와 10번 색인표는 자, 갖춰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이라는 거야. 자, 밑에 3번 일람도. 이것도 둘 수 있다죠. 둘 수 있다. 일람도는 도면을 갖다가 그냥 묶어 놓은 거예요. 대략적인 도면은 대략적 도면. 둘 수 있다. 자, 다른 건 알 필요가 없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림하고 슬쩍 보세요. 도면 그냥 묶어 놓은 거야. 다음 페이지 보면 계략적인 도면이죠. 일람도. 두 개. 자, 10번 색인표하고 일람도는 반드시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둘 수 있다. 다음 4번 결번대장 중요 표시하세요. 결번대장은 번지가 없어졌을 때 10번이 없어져 결번대 영구보존이야. 이건 외워야 돼. 지적소관청이 지번에 결번이 생긴 경우, 지번이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보존한다. 결번대장은 영구보존한다는 걸 암기해 줘야 돼. 영구보존. 결번대장. 자, 결번대장. 결번. 자, 그러면 결번대장 원칙은 사용 못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세 군데는 사용할 수 있어요.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결번이 발생하면 원칙은 다시 못 쓰지만, 자, 세 가지. 지번 부여, 자, 기억. 지번이 변경되면 결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번 변경할 때. 그 다음, 니은에 촉척 변경할 때. 이것 신도시죠. 지적 확정 청량에 따른 토지 등을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자, 결번은 원칙은 다시 사용 못하는데 세 군데는 지번 변경이나 촉적 변경이나 신도시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결번대장 뭐 양식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제5절에 부동산 종합공부, 이것도 한 문제가 나와요. 자, 지금까지는 토지 공부했어요. 토지하고 소유자 공부했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 토지만 공부합니다. 토지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만이잖아. 근데 건물도 공부하러 갑니다. 이걸 합하니까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라 그래. 자, 부동산 종합. 옆에 저것도 이것도 뭐가 아니다? 취적 공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취적 공부는 아닌데 취적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자, 취적 공부가 아니야. 자, 취적 공부 7개 같이 한번 해보죠. 7개. 자,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취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7개만 취적 공부야. 자, 그게 아닌데 취적소관청인 안동시청이 관리하는 게 부동산 종합공부야. 일단 옆에 적어. 이거는 100% 전산화됐다. 골머리 그리고 있어야 돼. 100% 전산화됐으니까 아무데나 하나 떼볼 수 있겠죠? 그게 포인트야. 안 되지. 시청에 갈 필요가 없어. 동사무소 가면 뗀다는 거야. 부동산 종합공부. 그러니까 건물도 들어갑니다. 자, 2번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밀고. 자, 1번 갑니다. 취적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취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관리 운영해. 소관청이 운영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취적소관청이야. 취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구 보존하여야 한다. 잘라놓고. 자,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취적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 그리고 자, 밑에 3번 중요 표시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문제 나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5가지예요. 자, 1번은 쉬운 거고. 1.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 어디 적었어요? 토지대장에 적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법 취적법에 따른 취적공부, 즉 토지대장의 내용이야. 토지 표시와 소유자. 다음 2번 건축물이 들어가죠.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는 건축법이 나와야 되겠죠. 땡땡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 내용을 기재합니다. 다음 3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요거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법률 이름은 몰라도 좋아. 뒤에 줄 거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다음 4번 부동산 가격 줄 거예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에요. 감정평가해야 되겠죠. 땡땡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법에 따른 법 이름 몰라도 좋아. 그냥 줄 거세요. 개별 공시지가 땅 가격이죠. 그리고 이제 건물 가격, 개별 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내역. 마지막 5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땡땡 줄 거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 48조에 따른 자 줄 거세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잠깐 줄여서 등기된이라고 적어. 등기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뭐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요 5가지를 뭘 때 보면 다 나타난다? 부동산 종합공부를 떼면 다 나타난다는 거야. 5가지야. 그래서 내기 좋잖아.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요 4개 넣고 1개 이상을 넣는단 말이야. 자, 많이 읽어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 4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동그라미 쳐 정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이거 정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정할 수 있어, 없어? 에? 동장 못하지. 누가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누가 해야 돼? 관청인데 어느 관청이겠어? 자, 저 취적소관청이 할 수 있는 거 보세요. 5가지잖아. 1번은 취적소관청이 할 수 있단 말이야.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요거는 뭐야? 토지대장이니까 취적소관청이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부터 5번까지는 지적소관청이 못해요. 왜? 지가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 건축물 표시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아니잖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자기가 직접 못하고 이제 요청을 한단 말이야. 갑니다. 오른쪽. 그래서 청정하려면,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보세요. 조심해야 돼. 지적소관청은 불일치한 등록사항을,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이야. 관리한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등록사항 청정을 요청해야 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소관청이 직접 못하고, 자,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이렇게 하면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이죠.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청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좀 조심하고, 다음 5번 부동산 종합공고 2차 줄거봐. 열람 및 증명. 그러니까 열람은 이제 어디로 가면 된다 그랬어? 동사무소 가면 돼요. 그거 좀 조심해야 돼. 1번 100% 전산화 돼 있으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종합공부 기록사항 전부 일부에 대한 지금 줄여서요. 이하 부동산 종합증명서, 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자는, 자, 지적소관청이나 또는 줄여서요.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 100% 전산화 되어 있으니까 열람과 증명서 신청은 읍면동장에게도 할 수 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그 양식 나오죠.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 했어요. 뭐 작년에 나왔던 거 문제 한번 볼까요? 33회가 05번 와보세요. 자, 05번 문제 뜨끈뜨끈하게 작년 문제 한번 봅니다. 자, 공간법령상, 자, 법 이름이 이렇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당에 관한 법령.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공간법상, 이게 지적법이야. 지적법상 지적공 복구에 관한 자료가 아닌 것 했죠. 지적공 복구장 완성본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죠. 뭐 준비서 또 계획서 이런 건 하면 안 돼. 1번 지적청량 의뢰서. 의뢰서는 완성본이야. 그냥 처음 해달라는 거야. 처음 거죠. 뭐 답 나왔네 뭐. 의뢰서 X네. 답 1. 얼마나 쉬워요. 이런 것도 문제라고 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완성본이고 보죠. 2번 지적공부 등본, 2번 정리 결의서, 3번 법원의 판결, 4번 지적소관이 작성항을 발행한 등록내역 증명서류. 다 완성본들이죠. 1번은 뭐 의뢰서, 뭐 준비서, 계획서 이런 거는 X야.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내요. 뭐 지적권 조금만 공부하면 쉬워. 33회 요거 하나네. 32회 하나 볼까요? 앞에 와보세요. 02번 나오네. 2번 32회 작년 저작년 거. 자, 보죠. 임야도의 등록상을 모두 골라라. 임야도 도면이죠. 도면 임야도 02번 88쪽. 임야도 일단 공통점이 뭐죠? 소재 지번은 공통이죠. 그죠? 기업 토지의 소재 정확합니다. 니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가로 열고 뭡니까? 가로 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자, 요거는 임야도에 들어가요? 지적도에 들어가요? 지적도에 들어가죠? 지적도. 이거 빠져야 됩니다. 문제가 뭐 잘못됐는데요. T가 그다음에 3 모두 그러죠? 뭐 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정확하죠? 다음 D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말 잘못했네.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 모두 골라라 그랬죠? 말 잘못했어요. 니은은 지적도에 들어갑니다. 지적 어느 지적도? 신도시 지적도. 이건 삼각점과 지적 기준점 위치, 요거는 지적도죠. 자, 리얼 경계점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요거 지적도 시청 동사무소.
미음 도각성과 그 수치 도면에 다 들어가죠? 전부 다 안 해요.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31회 거, 그 위에 보죠. 그 위에 31회. 자, 면에 가죠. 01번. 공간법상 취적 공부와 등록상 연결이 옳은 것.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옳은 거 찾아라 그러니까. 어려워요. 항상 시험에서 옳은 게 어렵습니다. 틀린 게 쉽고. 왜? 옳은 거는 다 알아야 되니까. 자, 1번. 자, 토지대장, 경계와 면적. 틀렸죠, 그죠? 뭐가 빠져야 돼? 경계가 빠져야죠. 아까 경계는 어디만 등록한다 그랬어? 네? 어디만? 도면만이잖아, 도면. 직선 들어가 있죠. 야, 도면. 그죠? 도면만. 면적은 딱 맞죠? 대장만. 경계가 빠져야 돼. 2번, 임야 대장. 자, 대장이네요. 대장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임야에 무슨 건축물이 있어요? 이건 어디죠? 도면에 있죠. 도면. 시청, 우리 도면 봐야죠. 도면. 다음 3번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공유가 돼야 소유권 지분 정확해요. 그런데 뒤에 토지 이동 사유. 이거는 어디에만 적었죠? 대장만.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이거 틀렸고. 4번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에 이건 맞아요. 지목이 틀렸네요. 지목은 어디 두 군데? 대도만, 대장과 도면만. 다음, 그럼 답은 5번이네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전부 대장에 들어가죠. 광의의 대장이니까 토지 소유자 들어가야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에 답이 5번이 되겠네요. 5번. 뭐 이렇게 출제를 해요. 자, 오른쪽 한 개 더 보죠. 03번. 자, 3번. 거의 다 했으니까. 공간법상.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지역. 어디야? 신도시죠? 신도시의 지적 공부 및 토지 등록으로 틀린 것. 문제가 너무 쉽네.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 이름, 제명 앞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두 군데가 틀렸네요. 이름 앞에가 아니죠. 앞에가 아니라 뭐죠? 끝에 이렇게 되잖아. 지적도 요 끝에 가로 열고 뭐라고 적는다? 좌표. 이렇게 되죠. 앞이 아니죠. 앞이 아니라 끝에 좌표. 수치가 아니라 좌표야. 두 군데 틀려서 제명 앞이 아니라 끝에 좌표라고 표시해야 한다. 답이 1번 나왔네. 자, 2번 그 중요한 2번.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뭘 적어야 돼? 없음 적어야죠. 이 도면에 와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번. 토지 면적은 최소 면적이 얼마야? 1제곱미터야? 0.1이야? 0.1이죠? 토지 면적은 500분의 1이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기 0.1이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해야 됩니다. 4. 면적 측정은 도면으로 측정해, 좌표로 측정해? 좌표죠?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토지는, 신도시는 지적 확정 청량, 여기 신도시죠. 지적 확정 청량 또는 축적 변경을 위한 청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두 군데 토지로 한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출제했고요. 자, 92쪽으로 갑니다.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등록. 살짝 이거는 앞에서 다 배웠어. 저거는 앞에 이제 복습하는 거야, 이거. 다 배운 거 복습하는 거야. 보죠. 자, 복습. 여보세요. 복습. 다 배운 거야, 이제. 설정 한번 보죠. 이게 책을만 늘리려고 해놓은 거야, 이제. 자, 보죠. 한 두 문제 나옵니다. 앞에 배운 복습 갑니다. 자, 의. 토지 이동의 의는 기억한 1. 토지 이동이란 세 가지. 토지 표시 동그라미 쳐. 토지 표시야,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새로 정하는 것, 쉽게 해서 신규 등록,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자, 아까 토지 표시가 뭐였죠?
토지의 표시가 뭐야? 1, 2, 3, 4, 5 이렇게 했잖아요. 자,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자, 요걸 뭐 한다? 요걸 새로 정하거나 새로 정한다. 바로 신규 등록이죠. 또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면 소유자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요 5가지가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돼야 돼. 개념 정리했죠. 1번. 그래서 2번 갑니다. 2번. 두 번째 줄. 심표 2번에서 토지 표시가 아니라 줄거세요. 토지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이나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바뀐 게 아니죠. 토지 이동이 아니야. 자, 밑에 2번에 토지 이동의 종류, 왼쪽이 토지 이동 사유고 오른쪽 갑니다. 중요 표시에 토지 이동에 해당되지 않는 거, 토지 이동이 아닌 거. 앞줄에 외워야 돼. 토지 소유자 변경,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 토지 등급 변경, 개별 공시지가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자,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다 적는다 그랬죠? 대장에 적는다 그랬죠? 대장에. 토지 이동 사유는 대장에 적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제 2절 토지 이동 사유 하나씩 가보자. 다 배웠으니까. 자, 줄만 그저 이렇게 1. 신규 등록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옆에 적어. 답이 뭐라 그랬어? 신규 등록 나오면 답이 뭐라 그랬어요? 등기 촉탁을 한다. 그게 답이에요. 옆에 적어놔. 등기 촉탁 X. 그게 답이야.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토지 이동이 있으면요. 우리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돼. 며칠 내에 신청해? 60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거는 하나 외워놔야 조금 이따 60일 내에 무조건 60일 내 신청입니다. 조금 이따 할 거야. 자, 60일 내 신규 등록이란 우리 다 했잖아. 용어 정리할 때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이번에 대상 토지는 상식적으로 보죠. 1. 자, 공유 수면 매립지죠. 신규 등록. 그 다음 2. 자, 등록에 누락된 섬이나 공공용지와 처음 등록하는 신규 등록이죠. 자, 2번 신청은 며칠 내? 60일 내.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해야 돼. 무조건 60일 내입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야. 공유 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그 사업이 준공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 돼. 자, 그럼 4번의 특징은 그겁니다. 지금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 아직 미등기 상태잖아. 미등기 상태니까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할 때는 먼저 토지 대장에 적어야 되겠죠. 토지장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적어야 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만 여기 다시 그죠? 신규 등록하죠? 그리고 이거 적어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도면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번 하면 좌표를 적는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 여기 소유자 적어야 되겠죠? 소유자 가. 이렇게. 이게 신규 등록이요. 그리고 등기부가 안 돼 있으니까 촉탁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소유자가 배웠죠, 그죠? 우리 등기 첫 시간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네 가지 뭐죠? 대확수 건물 확인서 했잖아. 저거 최초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얘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신청해야지 등기 촉탁하는 게 아니야. 이 신규 등록에 무조건 답은 등기 촉탁 안 한다. 이게 답이야. 자, 거기 이제 동그라미 2번 바로 나오죠. 자, 동그라미 특징은 1. 신규 등록은 미등록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므로, 자, 줄거세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지사항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소유권도 심사 결정하여 등록합니다. 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소유권도 결정해서 등록한다. 그리고 2번. 자, 두 번째 줄거세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신규 등록은 답이 뭐라고? 촉탁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중요한 5번입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첨부 서류를 기억해야 돼. 첨부 서류 뭐겠어? 바로 소유권 증명 서면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옆에 제가 소유권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돼. 자, 밑에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요. 그 중에 이제 4번이 가장 그 밖에 가장 중요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번입니다. 소유권 증명 서류 4번. 그 예를 적은 게 1, 2, 3이야. 1.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2. 자, 공유 수면 매립법에 준공검사 확인증 4번. 5. 도시계획 구획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재부장과 협의한 문서 4번 등과 같이 4.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 여기 포인트입니다. 신규 등록은 자, 대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소유권 증명 서류 가져온다. 자, 오른쪽 갑니다. 6번 지적 정리하러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무조건 신규 등록하려면 청량부터 해야 되겠죠. 신규 등록에 반드시 줄거 지적 청량을 실시한다. 청량을 실시해야 뭐가 나와? 경계, 면적 다 적을 수 있잖아.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청량하고 1번의 세 번째 줄. 심표 다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직 미등기니까 지적 소관청이 조사 결정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아까 뭘 첨부하라 그랬어? 소유권 증명서류 첨부한다 그랬죠? 그리고 4번 갑니다. 자,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야? 국가 거죠? 그래 알아야 돼. 무주의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자, 총괄청은 기재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소유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줄거세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만 국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지적공부에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으면 이 국가께 아니잖아요. 이 지적공부에 소유자란이 없을 때만 국가부로 등록합니다. 자, 그게 이제 신규 등록이고. 2번 등록 전환이 뭐야? 적으세요. 뭐 깎아서 뭐 만든다 그랬죠? 산을 깎아서 아파트 짓는다. 그게 등록 전환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임야 대장 없애고 토지 대장 만드는 거란 말이야. 자, 등록 전환이라. 자, 산 깎아야죠. 그럼 뭘 없애? 임야 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옮겨? 토지 대장과 임야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결국 임야도하고 임야대장은 폐쇄한단 말이야. 폐쇄하고 새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만 이해놓으면 돼. 이번에 대상 토지는 출제는 안 해. 양가로 2번 안 하지만 상식적으로 좀 한번 읽어보죠. 어느 때 등록 전환을 많이 하는가? 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나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나 신고한 경우, 이때 산지에다가 건물 짓는단 말이야. 그럴 때 등록 전환합니다. 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나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이제 등록 전환을 말합니다. 앞에 여기 보세요. 앞에 저거 이제 저 임야였다가 그죠? 등록 전환했죠? 여기 이제 건물 지려고. 그럼 저게 이제 자, 임야 대장을 없애고 토지 대장으로 다시 만든단 말이야. 자, 그 정도 하시고 다음에 3번 갑니다. 신청. 며칠 내에 신청한다고? 60일 내에. 다 똑같아요. 자, 1. 토지 소유자는 거사가 발생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다가 등록 전환 신청합니다. 무조건 토지 이동 신청은 60일 내에 신청한다. 60일 내. 그 다음 4번. 그러면 이제 면적 다시 청량해야 되겠죠. 1.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 등록 전환되면 완전히 다 바뀌죠. 아까, 자, 임야도는 축척이 얼마였어요? 6,000분의 1하고 3,000분의 1이죠.
그럼 등록 전환하면 거의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이나 이렇게 대축적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확 다 바뀌잖아. 확 다 바뀌어요. 그런 점을 그런 게 청량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1번 등록 전환에 반드시 지적 청량을 실시한다. 그리고 실시한 후 지적도에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 축척으로 등록해 줘야 돼. 왜? 동리는 축척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 점 하나 기억하고 동그라미 6번 내려오세요. 6번 등록 전환되는 임야대장에 등록상은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를 하고 새로 뭘 만들어야 돼? 토지대장을 만들어 작성하여 소유권 표지사항은 자 소유자는 똑같으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에 옮겨서 등록합니다. 왜? 소유자는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8번 촉탁해야 되겠죠.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자 토지표지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3번에 자 분할. 우리 토지 이동에 가장 많은 게 분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분할. 자 분할은 당연히 자 분할하니까 자 뭐죠? 청량해야 되겠죠? 분할. 가장 많은 거죠. 자 의의는 했으니까 뭐 2번 대상 토지. 요건 기억해야 돼요. 자 분할은 자유입니다. 옆에 적어 분할의 자유. 자 그리고 합병도 자유입니다. 분할과 합병은 자유야. 자유니까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분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분할의 자유, 합병의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죠? 이 맘대로 하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분할이 가장 많아요. 왜 분할 많이 한다 그랬죠? 면적이 넓으면 잘 안 팔리잖아요. 잘라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대상 토지가 대상 토지 보죠. 자 1번입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장 많아요. 자유야 자유. 신청 기간이 없어. 지 맘대로 하면 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하는 거야. 기간이 없어요. 자 분할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 2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지 맘대로 하면 돼. 3번은 외워야 되지. 3번 요거는 60일 내 신청해야 됩니다. 요거는 의무야. 의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동그라미 쳐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어요. 자, 일부가 용도 변경이야. 자 이만큼 일필지였는데 이만큼 일부가 자 여기가 만약에 답이야. 일부가 용도가 변경됐어요. 물이 안 나. 물이 안 나.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만큼 잘라서 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분할하고 지목 변경 또 해줘야죠. 용도가 일부 변경된 경우 이거는 60일 내에 분할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일부의 용도가 변경되면 이거는 60일 내에 분할 신청해야 돼. 여기는 용도가 바뀌니까 지목 변경도 같이 해야 돼요. 지목 변경도. 자,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분할은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60일에 신고하는 것은 일부가 용도가 변경된 경우야. 이때는 지목 변경 신청하고 함께 해야 돼요. 자, 갑니다. 3번 신청은 임의 신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2번 중요 표시에 신청은 딱 한 개, 용도 변경 60일 내. 토지 소유자는 취적 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동그라미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용도 변경날 며칠 내?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돼. 이때는 자, 지목 변경이 되므로 같이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제출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일부 용도 변경되면 60일 내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지적 정리하면 등기 촉탁합니다. 촉탁. 자, 맨 밑 다음 페이지 가세요. 다음 장 6번 분할 정리한 후 소관청은 등기소에다 만다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등기부 표제부에, 무정답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걸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하잖아요. 이게 바뀐단 말이야. 바뀌면 일치시키려고 촉탁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두 필지면, 여기, 뭐야, 여기는 지번이 바뀌잖아. 그죠? 10번지였다가 10하고 15. 이게 바뀌니까 소재 지번 바뀌죠. 그러니까 촉탁하는 거야. 또 지목도 바뀌잖아. 촉탁하는 거죠. 오늘 항상 머리 그려야 됩니다. 촉탁 안 하는 거다 뭐다? 신규 등록은 촉탁 안 한다. 그게 답이야. 나머지는 다 촉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4번 갑니다. 합병. 합병도 당연히 촉탁해야죠. 자, 2번 대상 토지. 이것도 합병도 자유라 그랬어요. 자유인데 예외가 있어. 1. 소유자가 합병을 원하는 경우에 지 맘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2번, 3번은 묶어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이건 반드시 60일 내에 합병 신고해야 돼. 자, 1번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가능하면 1필지가 되는 게 좋으니까 합병을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다음 3번 앞에 살짝 적어. 이걸 공공용지라고 적으세요. 공공용지. 자, 이거는 지목 이름은 아니야. 공공으로 사용된 용지. 공공용지가 쭉쭉쭉 나와 이제. 공공용지 갑니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뭐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여기 묶으면 공공용지야. 자, 공공용지 두 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하고 공공용지는 합병할 사유가 있으면 60일에 신청해야 돼. 자, 밑에 2번 신청 한번 내려옵니다. 신청은 뭐 토지 소유자는 1 적고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2. 공공용지 가로 열고 도로, 하천, 국어, 공장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등 가로 닫고 공공용지에 지목 토지로 합병해야 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두 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나 공공용지는 합병 사유가 있으면 60일 내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자, 4번 합병의 제한 이퀄적. 이것도 전문적으로 했던 거 이퀄적은 합병 요건 1필지 요건입니다. 자, 조심합니다. 이건 외워줘야 돼요. 찾아 나와. 합병 요건 1필지 요건. 이거 1필지에서 한 거야 사실. 자, 합병하려면 보죠. 자, 요거는 100번지. 요거는 101번지야. 이걸 합병하면 1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필지 요건하고 합병 요건은 같은 거야. 1필지는 뭐죠? 소유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소유자, 그죠? 소유자가 이런 거. 1필지. 자, 1필지 요건은 똑같아. 가보죠. 자, 1번. 자, 합병 못하는 거 보세요. 합병 못하는 거. 1. 합병하는 토지에 지번 부여지역에 따라 동리가 다르면 합병 안 되죠. 동리. 또 지목이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합병이 안 됩니다. 1필지가 아니니까. 2번은 조금 이따 하고요. 가장 3번 내려와. 3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적도 및 임야주거 축척이 다르면 안 되죠. 축척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되죠. 1필지에 한쪽은 500분의 1이고 한쪽은 3000분의 1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4번 합병하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쭉 읽어보면 돼요. 자, 그런데 2번 중요합니다. 2번이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와요. 자,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항목 등기 외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돼요. 그 네 가지는 합병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가나 다를 외우는 방법은 자, 합병할 수 있는 거. 자, 요게 여기 이제 100번지, 요게 101번지야. 자, 그럼 여기에 자, 우리가 자, 등기로 갑니다. 이제 등기에 토지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일부 등기할 수 있는 거 뭐죠? 용의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죠? 이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 성역지 지역권, 여역지 지역권, 성역지 지역권 이거야. 요거는 일부 등기가 가능하니까 요걸 이렇게 가보세요. 이쪽에 있다고 하죠. 자, 여기 있으면 요걸 합병을 해도
합병을 해도 일부에 등기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합병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있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자 일부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요. 이건 일부에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게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는 합병이 됩니다. 있어도 그게 이제 가나 얘기예요. 가나. 일단 뭐 소유권은 같은 거니까 소유권 다음 줄거세요. 임차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등기 가능해. 일부에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같이 묶죠. 지상권, 성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도 합병됩니다. 당연히 소유권은 같아야 되고. 그 다음 다라야. 다라 묶으세요. 다는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뭐야? 창설적 공동저당입니다. 창설적 공동저당.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 자, 등기 원인과 저당권 설정 연월일 같아야죠. 1월 1일 접수번호 1 똑같으면 저당권 등기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그래. 자, 여기에도, 자, 여기가 이제 갑인데, 그런데 돈 3억을 빌리면서, 여기도 저당권 설정, 여기도 저당권 설정. 날짜가 똑같아야죠? 그럼 1월 1일, 1월 1일, 1순위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자, 창설적 공동저당. 그 다음, 나도 마찬가지. 나도 합병하는 토지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맨 뒤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이것도 자 똑같으니까 신탁이야. 자, 다라는 같이 갑니다. 자, 다는 창설적 공동저당. 나는 똑같은 신탁 등기입니다. 이쪽도 신탁이야. 이쪽도 수탁자을이고 여기 뭐 2순위. 여기도 2순위, 연월일 똑같다. 그러면 해도 똑같죠. 창설적 공동저당은 똑같아요. 신탁 등기와 저당권 등기는 접수번호 이런 게 같으면 돼요. 그 정도 기억하시고 나머지가 있으면 안 돼. 자, 다음 5번. 취득정리 및 등기 촉탁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합병 뭐 안 한다? 청약 안 한다 그랬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거세요. 취득 청량하지 않는다. 합병이 나오면 취득 청량하지 않는다. 그게 답이라 그랬어요. 취득 청량 안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합병 정리 후 등기소에 뭐 해야 되겠죠? 등기 촉탁을 해야 돼. 자, 5번. 지목 변경. 옆에 적으세요. 지목 변경도 청량하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은 뭐야? 면적이 안 바뀌니까 청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청량을 하는 거죠. 소재, 지번, 지목, 요거 청량 안 합니다. 소재, 지목, 지번, 지목 바뀌면 청량 안 해. 왜? 면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면적이 요때 청량한단 말이야. 근데 면적이 바뀌지만 청량 안 하는 게 합병이라는 합병. 그래서 합병을 많이 내요. 자, 지목 변경 청량 안 합니다. 자, 의에서는 1번, 그죠? 1번. 지목 변경이란 취득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걸 지목 변경이라고 그래. 자, 2번에 대상 토지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자, 읽어보죠. 1.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자, 줄것에 요거는 상식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과 같은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이 바뀌어요. 근데 산값 가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면 대로 바뀌잖아요. 이럴 때 거의 지목 변경이죠. 다음 또 용도 바뀌는 거 2번.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또는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이 바뀌죠. 지목 변경입니다. 그리고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도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줄거 준공 전입니다. 준공되기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목 변경을 됩니다. 그냥 지목이 같아야 합병되니까. 다음 3번 신청은 60일 내 신청입니다.
1.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서류는 전부 서류는 외우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4번. 취적 정리하고 등기 촉탁. 1번 줄로 넣는다. 취적 청량할 필요는 없다. 자, 취적 청량 안 한다. 그 다음에 5번 내려와서 5번. 지목 변경 정리 후 등기소에다가 지목 변경 촉탁합니다. 등기 촉탁. 자, 가장 많이 나오는 6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잘라주세요. 또는 회복입니다. 자, 바다로 됐어요. 자, 대한민국 육지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만큼이 이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자, 이만큼이 바다가 됐어요. 이만큼이 바다가 되면, 자, 바다 이거 누구 겁니까? 국가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만큼은 말소시켜야 되잖아. 소유자가 원래 갑이었어요. 토지대장을 다 말소시켜야 되죠. 취득공고를 말소. 자,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만큼이 바다가 됐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외국에 유학 갔다.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취득 소관청이 이 소유자한테 자, 야, 너 땅이 바다가 돌아가지고 이거 국가 거 됐다라고 말소 통지를 합니다. 그럼 말소 통지 받으면 갑이 요거는 90일이야. 다른 건 다 아까 며칠이었어요? 60일에 신청하죠. 말소 신청은 90일 내 신청이야. 요걸 알네. 90일 내. 근데 갑이 유학 가 있는데 90일 내 신청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한단 말이야. 못하니까 거의 국가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거의. 원칙은 90일 내야. 가보자. 취득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줄거돼요. 바다로 된 경우야. 바다로 된 경우. 하천된 경우는 안 돼. 바다로 된 경우에 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지목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데 등록을 말소하는 걸 말합니다. 자, 대상 토지는 두 개겠죠. 1.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2. 다른 지목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쉽게 해서 뻘 되는 거죠. 갯벌 되는 것도 등록 말소시켜야죠.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중요 표시 이제 등록 말소 절차는 원칙은 90일에 신청하도록 통지해 줍니다. 1. 자, 취득 소관청은 동그라미. 소관청은 말소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취득 공부에 등록된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 공부 등록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왜? 유학가 있는 경우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통지 받으면 2번 토지 소유자가 90일 내 말소 신청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통지받은 90일 내야 60일이 아니고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도 신청을 안 하니까 수수료 면제까지 해줘요. 자, 소유자가 말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공부 정리 수수료 안 받습니다. 면제해 줍니다. 자, 3번 직권말소. 취득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이제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직권 말소한다. 자, 그럼 이제 누구께 됐어요? 국가께 됐죠.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또 좀 지나가지고 이게 또 다시 바다가 육지가 됐어요. 이걸 일명 성토라 그러죠. 다시 육지가 됐어. 자, 그러면 이 소유권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민법 시간을 배웠죠. 바다가 됐다가 다시 육지가 되면 옛날 소유자의 갑이었어요. 소유자 갑의 소유권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죠? 아무 소유권 없으면 꽝이야.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거야? 국가 땅이죠. 국가 앞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회복 등록이야. 회복 조심해야 돼, 회복 등록. 그럼 누가 하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등록하겠어요? 소관청이 하겠어요? 소관청이 한단 말이야.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야. 회복 등록은 바다라든 토지를 등록 말소 이후에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돼서 다시 육지가 되면 동그라미 치세요. 지적 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국가부로 하는 거야. 회복 등록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회복 등록할 때는 무슨 자료냐 하면 지적 청량한 성과 및, 자, 이거 다시 면적 적어야 되니까 면적을 보자. 면적 청량해야죠. 청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 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이제 등기 촉탁해야 되겠죠. 자, 청량 보세요. 자, 청량돼서 말소됐을 때, 자, 1필지가 요만큼이었어. 1필지가 전부 다 똑같이 바다가 된다. 그러면 면적 청량할 필요가 없겠죠. 옛날 면적이 없어지는. 근데 1필지 중 일부만 요만큼만 바다가 돼버렸어. 요거는 청량해야 되겠죠. 그죠? 전부 1필지 전부가 바다가 돼버리면 청량 안 합니다. 일부가 바다가 되면 청량해야죠. 그게 이제 가끔 나옵니다. 1번 1필지 전부가 바다라고 되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1필지 일부가 바다가 되면 말소 청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 지적 공부에 등 토지가 바다가 되면 싹 다 없애야죠. 전부 다 경계, 지번, 지목 전부 말소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워낙 많이 나와. 지적 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했어요. 또는 회복 등록하게 되면 그 정리한 결과를 두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 자, 말소도 알려주고 회복도 알립니다.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 두 군데다가 통지해줘야 됩니다. 말소 통지도 해주고 회복 등록도 통지해줘. 두 명 누구누구 소유자와 공유수면 관리청에다가 통지해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이제 말소하면 또 등기 촉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7번에서 1번 기억하세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야. 자, 송현동이 송하동으로 바뀌었다. 그럼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법에 본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본다 간주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도 돼. 근데 공무원이 발견하면 이제 소관청이 직권 변경해 준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지적 소관청이 발견하면 직권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이동을 봤어요. 그 다음 3절에 축척 변경은 양이 많아요. 한 문제 나오는데 외울 게 엄청나게 많아. 조금 쉬었다 하죠.